합격 발표 하루 전날 국시원에서 합격톡이 왔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긴장되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그동안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게 스쳐 지나갔어요. 독학으로 할지 인강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인강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에 영양사 합격 수기도 남겨보아요.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기쁠 것 같아요. 핸드폰 배경화면에 위켄드잇을 설정해둔 뒤 추석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인강을 결제하고 매일 5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어요. 저는 조리학과를 다녔고 사회생활도 하고 뒤늦게 방통대 식품영양학과에 편입하여 2021년에는 위생사, 2022년에는 영양사 시험에 도전했어요. 위생사를 준비하면서 2배는 더 공부해야 영양사에 합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가 대방열림고시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식품영양학과를 다니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이나 선배,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처음 식품영양학과를 편입할 때 알게 된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를 통해 편입과 위생사를 도전할 수 있었고 합격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영양사 공부 역시 대방열림고시학원 인강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일주일 만에 합격했어요. 벼락치기로 합격했어요.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편입하면서 공부하게 된 과목들의 두께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위생사 공부할 때도 책이 정말 두꺼웠었는데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인이나 비전공자라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대방열림 인강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 저는 오늘 못하면 내일부터 하면 된다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잠과 저의 핑계거리였어요. 합리화가 워낙 빠른 저로서는 아직 많이 남았네, 내일부터 하면 되지, 벼락치기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위생사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 일정 기간 동안 들어야 하고 강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는 습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이 어렵고 매일매일 꾸준함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9개의 과목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법도 모르고 인강을 들으려고 해도 무엇부터 들어야 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 건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때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인강을 들으면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법과 순서, 비슷한 내용의 다른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등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시간이 생기는 대로 틈틈이 스터디 카페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인강을 듣고 나서부터는 문제의 이해도도 정말 빨라지고 처음 한 달은 필기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문제를 보다 보니 하고 떠오르게 되고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니 재미가 생겨났어요. 또한 교수님들의 자료가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시험 문제 프린트물을 통해 기본과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 다시 교재의 문제를 보면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보충 프린트로 요점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언제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보기 정말 좋았어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게 보여요. 특히 법규는 프린트 3장으로 정리되었어요. 교재의 장점은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문제가 정말 많고 다양해요.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대방열림 문제집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개념 교재 2권, 문제집 2권에서 3권,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2권에서 3권 정도 본다고 하는데 저는 대방열림 교재와 모의고사 문제집 2권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양보단 질이 정말 중요한데 기본과 핵심이 쏙쏙 담겨 있어요. 처음에는 노란색과 분홍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2번, 3번 다시 볼 때 주황색과 초록색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며 2~3번 다시 볼 정도로 내용이 알차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나만의 공부법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저런 핑계로 공부를 미루고 미루다 하는 타입이고
무엇이든 동기부여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8월부터 인강을 결제했어요. 풀 패키지와 기간권을 고민하다가 인강마저 미루게 되고 위생사 시험을 봤을 때도 시험 보기 전까지 인강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기간권으로 들었어요. 기간 안에 다 듣기 위해서 매일 강의 2개 이상은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시험 보기 2에서 3주 전에는 모의고사와 자주 틀리는 부분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인강을 들으면서도 아직 많이 남았어 라면서 미루게 되는 날들이 생기다 보니 스터디 카페를 등록했어요. 인강은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잖아요. 친구와의 약속 시간 전에 미리 카페에 가서 듣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인강도 듣고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고 집중력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나만의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단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한 시간은 총 5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적으면 5시간, 많으면 10시간. 하루에 5시간은 매일 공부하는 게 목표였어요. 공부하지 않더라도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종종 인강을 들을 때 잠이 오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해 복습하지는 못해도 필기 정리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볼 때 이해가 금방 되었답니다. 인강을 듣고 이론 정리, 문제 풀기, 이론 순으로 공부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챕터당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개념은 배신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과목마다 내용이 겹치고 기본 개념이 있어야 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개념 정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촉박하면 생리학은 패스하고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연관되는 내용이 많아 중요하다고 하셔서 생리학 공부를 짧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각자의 공부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악필이기도 하고 노트에 정리하면 잘 안 보게 돼서 바로바로 헷갈리는 문제들의 개념을 다시 보고 체크하며 외웠어요. 역시나 시험 볼 때 개념을 알고 있다 보니 5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생겼답니다. 대방열림 인강의 장점이면서 단점은 해설집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강을 미루다 보면 문제를 늦게 풀게 되고 해설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야 정답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모든 문제의 해설을 적을 수는 없으므로 2-3번 문제를 풀어도 사실 해설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어야 해요. 시험 보기 전 2주 동안 열린 모의고사 교재와 타 모의고사 교재 2권을 풀었어요. 시험 보고 난 후 느낀 점은 기출문제집에서 다 나온 거 아냐? 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문제의 질이 정말 좋고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에 좋았어요. 타 교재보다는 대방열림의 교재 문제가 더 어려운 수준이었고 열린 모의고사를 풀고 합격 점수에 가까워진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정도라고 해서 열린 모의고사를 풀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열린 모의고사는 핵심 요약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시험 보러 갈 때 요약본과 교수님들의 보충 프린트만 가지고 갔어요. 영양학 공부를 가장 오랜 시간 하고 제일 불안했던 과목이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보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타민은 절대 못 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제일 잠 오고 피곤할 때 이경영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잠이 깰 수 있었을 정도로 설명도 잘해주시고 집중이 잘 되게끔 강의를 해주셨어요. 식사요법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질환에 맞는 식사법을 외우려고 보니 많이 헷갈렸어요. 교수님이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쉽다며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위장절제 수술을 하면 위 공간이 작아져서 오래 음식이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은 안 된다. 많이 못 먹어 영양불량을 발생하여 빈혈을 유발한다 등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풀게 해주셨어요. 조리원리의 경우 조리학과 출신이어서 정말 만만하게 봤던 과목이었는데 변수의 과목이었어요. 교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보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사실. 생화학은 처음 교재를 보았을 때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해당 과정, TCA 외로 당신생 경로 등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외울 수 있다고? 이해도 안 되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셨어요. 마지막 2주 동안에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과정 TCA 외로 당신 생경로를 매일 종이에 적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끝에는 개념 정리를 잘하고 문제를 푼다면 어렵지 않았던 과목이라고 느껴졌어요. 식품위생학과 위생사를 공부할 때 너무 힘들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서 가장 하기 싫었던 과목이었는데 핵심 용어를 콕콕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면 식중독만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식중독 공부를 하고 나니 그 뒤에는 자신감이 생겨서 술술 넘어가게 해주셨답니다. 식품학 교재는 가장 화려한 교재였어요. 김만수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만 잘 따라서 공부한다면 할 수 있어요. 지질과 단백질 부분이 어려웠지만 이론과 문제풀이 후 다시 이론 복습을 할 때 인강을 다시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됐어요. 차분히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답니다. 단체급식은 교재의 글씨가 가장 커서 마음에 들었어요. 단체급식의 경우 문제를 풀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하는데 결국 처음 생각하는 답이 정답이다 라는 이진아 교수님의 말처럼 오래 생각하지 않고 풀면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단체급식의 수업은 영양사에 가장 가까운 과목이라서 더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수업이었어요. 법규의 경우 프린트로 주신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영양교육은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하지만 이승훈 교수님을 따라 수업을 듣는다면 구분하는 법을 쉽게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수가 많지 않아서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한다면 이론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오답이 되는 답들에 주의해야 할 점을 잘 알려주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은 처음에도 말했듯이 일주일 만에 합격했어요, 벼락치기로 합격했어요 라는 합격 수기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늦게나마 다시 시작한 공부로 중간중간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밤늦게까지 활성화되는 오픈 채팅방,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자극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르는 문제도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서로서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몰랐던 문제, 알았던 문제도 복습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공부를 계획적으로 매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공부하는 중간 아프기도 하고 시험 3주 전에 조모상을 겪으며 미리 공부하지 않았다면 합격은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공부 방법과 속도, 기간이 다르니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다가 매일 꾸준히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 앞에서 나눠주는 필수 핵심 체크 문제는 꼭 받으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어보고 정리한다면 꼭 한 문제 이상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래요.